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팜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조지표 강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해드렸던 보조지표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당히 산술적이고, 서양적인 냄새가 나면서 좀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냥 커피라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보조지표는 동양적인 냄새도 나면서, 주역이라는 학문, 철학도 들어가면서, 이런 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그런 보조지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윽한 커피 한 개 같은 에스프레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들고 온 보조지표는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지금 시간 내에서 일목균형표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는요, 일본의 이치모쿠 산징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것을 가지고 보조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손자까지도 일본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지표를 만들게 된 그 기본적인 배경은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한번 시세를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신문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향란에다가 뭔가 획기적인 그 보조지표들, 뭔가 좀 풍부한 자료들을 내놓고 싶어서 이 보조지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은 손실을 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이 보조지표를 배우면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무려 40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보조지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지표, 일목균형표라는 책을 시중이라든지 가서 서점에 가서 찾아보게 되면 없죠. 일본에서도 절판이 돼서 구하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주역이라는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과연 주역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있느냐. 40년 동안 연구되어 있던 자료들을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진을 통해서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을 통해서 일목균형표와 상당히 지표들과 숫자들을 조합을 해보면서 연구를 많이 해봤고요. 이 연구 내용들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 차트를 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자,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증권주들이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해주고 있죠. 자, 지금 대우증권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차트 속에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캔들만 보이시죠? 제가 한번 찾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HTS의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게 뭡니까?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선행스팬 2, 후행스팬 2라는 일목균형표를 구성하는 5개의 인자가 숫자까지 아주 감사하게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엔터키를 딱 누르면 캔들에서 너무나 많은 지표들이 발생이 되었죠. 자, 그냥 봐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하얀색 선이 보이시죠? 자, 후행스팬이라고 하는 요 하얀색 선이 보일 것이고요. 자, 전환선이 또, 자, 이게 확대가 되네. 전환선이 또 보이고, 기준선도 보이고, 요것이 기준선이고요.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렇게 해서 후행스팬, 뒤에 보였던 요 후행스팬까지 5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5개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5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전환선만, 자, 나머지는 다 지우고요. 전환선이라는 거 딱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계신 지표, 요 빨간색 선이
바로 전환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환선, 주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왜 주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중에 대중에 나온 책들,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것은 주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모쿠 산지는 주역을 가지고 이 숫자를 대입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차트로서만 사용을 하고 너무나 창조적인 패턴들이 있는데도 그 패턴들만 암기해서 그냥 들어가는 상당히 겉만 보고 속을 모르는 그런 투자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리부터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9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전환선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바로 그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간색인데요. 전환선 숫자 9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은 그 주역에서 보면 1011 지일 2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숫자는 1이요. 땅의 숫자는 2다. 하늘의 숫자는 1이라는 것은 양이다. 그리고 땅의 숫자 2는 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은 상승을 하고 음은 하락을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칠판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9가 보이는데요. 하늘의 숫자는 1이고 땅의 숫자는 2다. 1은 양이고 2는 음이다. 양은 상승을 의미하고 음은 하락을 의미한다. 자,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홀수가 양이 되는 것이죠. 1, 3, 5 이것은 양의 숫자고 상승을 의미한다. 2, 4 음의 숫자고 하락을 의미한다. 근데 주역에서 음양오행설, 우리 태극기에도 음양오행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이 바로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하늘에 속한 숫자는 1부터 5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보면은 1부터 5까지는 하늘의 숫자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 숫자 1에서부터 9까지 놓고 봤을 경우에 최대 숫자는 9다. 그렇게 해서 전환선이 숫자가 9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한번 좀 지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선이 9기 때문에, 자, 이렇게 9인데, 그러면 10은 뭐냐 생각을 하실 겁니다. 10은 짝수지 않습니까? 짝수면은 뭐죠? 음이죠. 음인데 여기 10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0에 1이라는 양의 기운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전체는 짝수다. 짝수는 음이다. 자, 그러면 10은 어떤 숫자입니까? 양과 음이 조화가 되는, 남녀만 양음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도 양과 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숫자인데요. 그러나 9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최대 양의 기운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자, 우리가 결혼할 때 9수에는 결혼하지 마라라는 이런 얘기도 있죠. 양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숫자가 9인데 9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양음의 조화인 10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9수에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미풍양속으로 주역의 원리가 생활 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전환선이라는 숫자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숫자 9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말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환선이다. 자, 뭔가를 전환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역에서는요, 계절의 변화도 들어가는데요. 봄과 여름이 바뀌는 시점, 그것이 계절이 전환되는 시점이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시점, 그것이 전환되는 시점이다. 바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전환이라고, 양과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숫자 9가 이루어져서 형성된 것이 전환선이라는 것이고,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 차트인데요. 자, 전환선이 뭐라고 했죠? 계절이 변하고 양의 숫자인 최대 숫자인 9가 이루어지는 시점대. 따라서 이 하단부로 내려갈 경우에는, 전환선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전환이 일어난다든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원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시간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대는 전환선과 같이 볼 수 있는 그 기준선에 대해서 그 1년은 360이다. 라고 주역에서 설명한 그 숫자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계절적인 숫자 90으로 나눠서 도출되는 이런 26이라는 숫자를 한번 방정식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제가 검투사가 아마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검투사였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 좀 건조하고 그래서 목도 좀 칼칼한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겨울만 되면 끓여주시던 칼국수가 상당히 생각이 나는데 또 시간대도 점심시간대죠. 자,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은 살아있고 생명력처럼 움직이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또 놀 수는 없겠죠.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목균형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이치모쿠 산진이라는 사람이 한 몇십 년 동안을 그 철학이 담긴 내용들을 보조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해드렸던 그 전환선을 마저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기준선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환선이 뭐라고 했죠? 계절마다의 바뀌는 시점, 전환되는 시점을 주역에서 뽑아와서 이치모쿠 산진이 보조지표로 만들었다. 그렇다면은 차트상에서 전환선을 하향 돌파한다든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빠르겠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대우증권이란 차트고요. 그 일목균형표라는 요 보조지표를 누르면은 설정된 가격대로 그냥 누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요 시점대에서 제가 다양한 선들이 있는데 선들을 다 지워보고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전환선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선을 조금만 더, 자, 보니까 여기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게 전환선입니다.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선이, 캔들들이 전환선을 하향 돌파할 때, 보통은 일반 전문가들께서 뭐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그 주역의 원리를 모르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이 하향 돌파됐으니까 그냥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정도 할 수 있는데 저 검투사와 함께 지금 강의를 배우신 분이라면 캔들이 전환선을 하향 돌파됐을 때는 계절이 바뀌었구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숫자에 대한 부분들 주역에서 뽑아온 숫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치모쿠 산진, 이 보조지표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40년간의 연구를 하면서도 동경대학교에서 아르바이트생만 3,000명을 고용을 하면서 동양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차트에 적용을 시켜보려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트를 깨고 내려가서 선 긋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시점대에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선이 캔들들이 전환선을 뚫고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 보이시죠? 자, 요 시점대. 자, 이 시점대는 어떻습니까? 상승으로 돌파한다. 계절이 겨울에 지금처럼 추운 계절에서 따뜻한 봄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환선의 숫자가 뭐였다고요? 9라는 숫자였죠. 이것 역시 주역에서 뽑아온 숫자인데요. 가령 주역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9라는 숫자는 상승할 수 있는 최대의 숫자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9라는 숫자가 10으로 넘어가면서 음이라는 기운을 가지게 되고 10은 1이라는 양과 음의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9수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음양의 원리가 녹아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환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배울 것은 기준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준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칠판을 좀 보시면서 제가 쓰는 대로 쓰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선 26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쓰도록 할 텐데요. 26일로 되어 있는 이 기준선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라는 말뜻을 한번 보십시오. 전환선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계절에서 계절로 넘어가는 시점대를 전환선이라고 했다면은 요번에 기준선은 자 보십시오. 자 선을 하나 긋습니다. 자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시게 좀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요걸 빠뜨렸네요. 자 우리가 신년이 되면 뭐를 하죠? 자 좀 더 크게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년이 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미래의 기준을 잡아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입으로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게 점을 보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미래의 시점을 입으로 얘기하는 점을 보러 가는데 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하늘과 땅의 기준을 정한 선이 바로 이 일목균형표에 나온 것이 기준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에 대한 얘기는 뭐 대한민국의 어떠한 전문가도 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일목균형표를 전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주역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조차도 모르고 주역을 공부하시는 제가 무장님이라고 열심히 좋아하는 이 일목균형표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에게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모르고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 부분이 기준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준선이 26일로 나오는데요. 한번 26일을 한번 제가 숫자로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그런데 공자시대 때 BC 700년경 뭐 지금 대략 환산해보면 한 2900년 정도 될 텐데 그때 주역에서 숫자가 1년은 360일이라고 나왔습니다.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1년은 우리나라의 지금은 과학적인 지표는 365일이죠. 윤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안 한 그런 숫자인데 이것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360일인데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눠지죠. 360일에서 한 계절이 4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90일이죠. 4로 나눠지니까 9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환절기라는 것이 있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환절기. 이 환절기를 숫자에서 주역에서는 18일로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계절이 90일인데 오리지널, 진정한 계절은 18일을 빼면 72일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공식을 한번 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대 72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럼 주식시장에서의 계절은 어떻느냐? 우리는 지금 360일에서 일주일당 5거래일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360일에서 1년은 52주, 5거래일. 그러면 260이죠. 자, 260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주식시장이 6거래일이었는데 왜 5로 나누냐? 최근의 숫자를 도입하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 얘기들은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0일이야. 260일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 중학교만 나오시면 다 할 수 있는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계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X, 미지수를 두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면은 X는 5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계절인 거죠. 자, 이 52는 바로
후행 스팬 52가 들어가는 것을 도출을 해낸 것이죠. 그런데 한 계절은 이게 한 계절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한 계절인 다시 우리도 아지만 초봄과 늦봄으로도 나눠진다. 초여름과 늦여름, 초가을, 늦가을로도 나눠지죠. 이것을 다시 나누기 2를 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2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논리적이면서도 상당히 철학이라든지 주역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이 일목균형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와서 이것을 차트로 바로 설명을 하면서 적용하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였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면우 전문가입니다.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평창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에 안타깝게도 농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그 호재로 인해서 그 구제역이라는 것이 호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돼지 독감이라든지 한우와 관련된 그 독감 백신 바이러스주들이 상당히 일제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식을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고 좀 씁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농민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돼지 독감 혹은 이런 백신 바이러스주들을 잡고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또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일목균형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강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해서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조금씩 쉽게끔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차트를 통해서 실전 사례 위주의 종목들을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은요.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26일이라는 숫자로 구성이 되죠. 자, 칠판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기준선이 어떻다고요? 하늘과 땅을 가르는 선이 기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땅이고요. 여기는 하늘입니다. 이걸 가르는 선이 기준선이고 이 26이라는 숫자는 전체 계절 360일에서 전체 계절에서 주식시장의 계절을 비례해서 만들어낸 그런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준선 전에 뭘 배웠죠? 전환선을 배웠죠? 전환선의 숫자는 뭐라고요? 9라는 숫자입니다. 전환선의 숫자는 9다. 이것은 어떤 숫자냐? 하늘의 숫자. 135, 양의 숫자. 양의 숫자는 상승을 의미하고 하락의 숫자, 음의 숫자는 짝수는 하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그 주역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양의 기운이 9다. 그래서 전환선이라는 숫자는 9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트로 적용을 해볼 때 일반적으로 일목균형표를 강의하시는 전문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주역의 논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번역된 혹은 그냥 체험을 통해서 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절의 변화, 하늘과 땅의 음양오행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적어도 저 이면우 검투사와 함께한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특정 시점을 입으로써 표현하는 것이 점이죠. 자, 이것을 다시 가지고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특정 시점을 갈라서 여기서 땅의 기운이 하늘의 기운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상승을 의미하고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하락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종목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증권주 조선업종들 상당히 많이 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남한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으로 가는 시점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특정 업종들만 가야 될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손절가만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빠질 경우에는 손절하고 나올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만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다면 올라가는 말에도 타면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우증권을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낙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고요. 좀 빠지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일목균형표를 한번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하나하나 제가 세팅을 안 해놓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어느 HTS나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는 다 나오고 있고요. 자, 일목균형표에 이렇게 숫자가 보이죠. 전환선 9. 26에 대한 부분들, 기준선 26에 대한 설명들도 다 해드렸고, 자, 이것을 엔터키를 딱 눌러가지고 좁혀보면은요, 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환선과 기준선만 보기 위해서 나머지 선들은 다 삭제를 해보겠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전환선은 이렇게 빨간색 선이고요. 기준선은 녹색 선이다.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환선이 상승으로 가는 것은 전환선 위에 캔들들이 올라가면서 가령 이 시점대를 한번 보죠. 자, 이 시점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환선 빨간색 선 하단부 아래로 깨지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상승의 기운을 유지를 하고 있다.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껐다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환선을 어디가 있을까요? 기준선. 자, 여기가 있겠네요. 전환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캔들들이 전환선 밑에 하단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전환선과 기준선 지점대를 좀 섞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 하락 돌파되는 시점, 계절의 기운과 계절이 변화가 되는 전환선과 그리고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기준선이 엇갈려서 이동평균선으로 얘기하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된다.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서 하향해서 내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서는 일목균형표에선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계절도 변하고 하늘의 기운이 땅의 기운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해석을 하시고 그때는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우증권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보고 계신데요. 바로 이 시점대죠. 이 시점대에서 전환선, 기준선을 하향 돌파되죠. 계절도 변하고 하늘의 기운도 땅의 기운으로 변하는 시점대. 자,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하향 돌파가 됐죠. 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시점대,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대. 자,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대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서 가는 시점대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좀 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다면 전환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대, 이런 시점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되겠고, 확실하게 보고 가면 기준선을 돌파해서 가는 시점대, 이런 시점대에서 2차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상승과 하락의 기운이 있을 때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캔들 카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카운팅의 등락률 표시를 한번 좀 해보고요. 자, 우리는 숫자 9와 26, 52 계절에 관련된 숫자들을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일목균형표의 숫자로 적용을 해본다면 시간 관계상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캔들 카운팅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이 한 32개가 카운팅이 됐는데요. 자, 전환되는 시점대에서 시세가 발생되는 시세봉. 특정하게 특정 시세가 발생되는 봄에서 고점 혹은 전환선이 하락 돌파되기 전 지점대의 캔들, 뭐 이런 지점대겠죠. 까지의 캔들을, 상승 캔들은 전환선을 깨지 않는 이상은, 자, 전환선을 깨지 않는 이상에는 캔들 52개까지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과 관련된 캔들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저는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 이면호였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검투사 이면호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요. 이제 성탄절 2부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죠. 다들 뭐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들떠 있을 텐데요. 뭐 시장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엇박자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좀 더 힘드시더라도 잘 버티시고요. 즐거운 또 성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일목균형표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기준선, 전환선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요번 강의 시간에는 이제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실전 사례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차트가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자,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러 가지 HTS 쓰시는 분에는 다 이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셔서 일목균형표를 치시고요. 대우조선해양의 차트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배울 것, 전환선과 기준선을 배웠으니까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를 남겨놓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선이 전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아래 보이는 선이 기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환선과 기준선이 올라가는 시점대, 상방향으로 틀어서 가는 시점대, 자, 요런 시점대죠.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대는 추세가 상승으로 가니까 주가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 따라서 매수를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시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환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이 라인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환선이 특별하게 하향 이탈되지 않는 이상에는 추세는 상승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들고 가보시고, 지금처럼 전환선이 살짝 이탈되는 부분 때는 다시 한번 기준선까지도 체크를
해 보시면서 요 아래에 녹색 선인 기준선이 또 다시 제 2차 저항권대, 지지 구간대로 한번 선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전환선이 숫자 9로 이루어졌다. 이 숫자 9는 하늘의 숫자인 135, 양의 숫자를 통해서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승일수가 9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역에서 나타나 있는 그 전환선의 숫자 9 말고도 이것을 다시 반대 9와 가장 상극을 이루는 양과 가장 상극을 이루는 음에서 가장 최대로 하락할 수 있는 숫자는 6이다. 단기 패턴으로 놓고 보면 6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상으로 한번 캔들 카운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캔들 카운팅을 놓고 봤을 때 가령 자, 이 시점대 자, 숫자 6이죠. 자, 조정을 받는 시점대에서는 단기 조정, 단기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는 캔들 6개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횡보하는 추세라든지 이런 추세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캔들 카운팅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상승하는 추세가 지금은 여기서 약간씩은 전환선을 하향 이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환선을 하향 이탈이 안 되고 만약입니다. 전환선을 하향 이탈이 안 되고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가령 이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상승 추세는 캔들 카운팅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54로 잡혔는데 한 52까지는 상승이 전환선 하향 돌파가 안 된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최대의 상승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꺾여서 전환선이 하향 이탈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향 이탈이 되고 기준선도 꺾여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세가 하향 추세로 완연하게 접어들었다. 가령 이런 식으로 완연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캔들 카운팅 숫자로 놓고 봤을 경우에 떨어질 수 있는 하락폭은 한 26개 정도로 캔들은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일목균형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치모쿠 산증이 40년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경대학교 학생들도 3,000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을 써가면서 동양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철학이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선행 스팬 1과 선행 스팬 2다. 자, 선행 스팬 2를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스팬 1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신 차트에서는, 자, 요 빨간색 차트고요. 자, 선행 스팬 2는, 자,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색과 파란색 선행 스팬 1과 2 사이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빨간색 면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요 사이에 다시 파란색 면도 보이고요. 자, 이것을 선행 스팬과 선행 스팬 2 사이에서 만들어진 구름층이다 라고 해서 구름 운자를 써서요. 빨간색은 상승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운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파란색 선은 자, 보시는 대로 여기 파란색 선이 보이시죠? 음운층이다. 하락을 의미해서 음운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는데 이 선행 스팬 1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이라는 숫자가 선행 스팬 1인데요. 자, 선행 스팬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책을 일목균형표와 관련된 책을 살펴보셨을 때 정의되는 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26일 선행시킨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이치인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선이 다 이렇게 올라가죠. 상승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그리고 기준선이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에, 자, 여기 똑같습니다. 중간값을 다시 26일 앞으로 시킨 점이 바로 선행 스팬이다. 점들이 모여져서 선을 이루니까요. 자, 이것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것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후행 스팬은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중간값을 26일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선행 스팬 2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6일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상승으로 가게 되면 빨간색 면이 생겨서 양운층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으로 간다면 빠지면서 여기가 파란색 의문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 숫자에 가지고 있는 주역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또 시간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투사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생존 본능, 미시움 컴플리다. 검투사 이면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검투사 이면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최근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들이 저금한 그 저금통을 깨서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 금액들이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으면서 기부 금액이 최근에 많이 줄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게 지내는 우리 독거노인분들이나 여러 소외계층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단 한 명이라도 그 기부 금액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부는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이죠. 작은 손길이 세상을 바꾸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노력도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일목균형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목균형표 강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일목에서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인 후행 스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일목균형표라는 HTS에서 보조지표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일목균형표의 차트가 보입니다. 자, 많은 선들이 보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4가지를 배웠죠.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까지 배웠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구성 요소의 마지막인 후행스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다 지워버리고요. 자, 보시기 편하게끔 후행스팬과 전환선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행스팬을 다시 좀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기 쉽게끔 설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좀 두껍게 나오죠? 자, 이렇게 뒤에 보이는 요 선이 후행스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후행스팬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을 살펴보면은요, 그 책 속에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종가를, 현재 주가에 가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0.8% 정도 빠지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이제 장이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음봉 나오고 있는 이 포스코의 종가 가격을 뒤로 후행시켜서 26일을 후행시킨
거리, 스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라는 것인데요. 종가 가격과 26일 후행시킨 사이의 거리를 스팬이라고 한다면 이 기간을 26일. 자, 그래서 26일 뒤로 후행시킨 것을 후행 스팬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지금까지 저 검투사와 함께 이 일목균형표 강의에 대해서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책에서 그럼 2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뽑아냈길래 그런 26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것을 단지 26일 후행시킨다 라고만 적혀 있는 것. 과연 이렇게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한들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칠판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써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를 뽑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후행 스팬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4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역에서 4계절은 360일을 놓고 봤을 때 4로 나눠서 90일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4계절 중에 한 계절이 차지하고 있는 날짜는 52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방정식으로 뽑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봄에도 초봄과 늦봄이 있고 여름에도 초여름과 늦여름이 있죠. 다시 계절을 쪼개서 놓고 봤을 경우에 가령 봄이라고 했을 경우에 초봄이다. 그리고 초봄과 늦봄으로 나눠진다. 라고 했을 경우에 2로 나눴을 경우에는 다시 26이라는 숫자가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을 26이라는 것을 뒤로 후행시킨 것을 후행 스팬이다 라고 일목균형표에서 이치모쿠 상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출하는 부분들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뭐 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진 26이라는 숫자는 원본 책에서는 지행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뒤에 나타진 후행 스팬은 현재 주가와 비교할 수 있는, 과거 상태를 통해서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원인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는 이런 인과관계를 맞춰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계절로 비교해 놓고 봤을 경우에 후행 스팬이 뒤에 있다.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후행 스팬 차트가 있습니다. 자, 후행 스팬 선이 자, 이렇게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자, 후행 스팬 상태로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후행 스팬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에요. 후행 스팬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따뜻한 여름과 가을에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쭉 빠져서 겨울로 접어든 상태에서 다시 이 후행 스팬이 상승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추운 겨울은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26일 뒤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차트로 막 긋고 그러면 그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일이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절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면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우리는 목표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책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파생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행 스팬 1, 2 그리고 후행 스팬
전환선, 기준선 이 5가지 요소를 다 배워봤고요. 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실전 사례를 통해서 종목들을 접근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캔들 카운팅을 통해서 또 조정, 단기 조정 받았을 때 빠지는 캔들의 숫자 그리고 장기 추세가 발생되었을 때 발생되는 캔들의 숫자 뭐 이런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일목균형표는 차트를 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항상 보이는 것들이 다 답이 아니다. 철학을 알아야지만 그 답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 검투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